안녕하세요, 붕어사랑TV입니다. 반갑습니다. 내림낚시로 낚시를 입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올림낚시를 오랜 기간 해왔다가 새로이 내림낚시를 익히기 위해서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입문을 하시건 올림낚시를 하다가 내림낚시를 익히기 위해서 시작을 하건 간에 낚시의 시작은 채비입니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도구들, 장비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아주 사소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오늘 이렇게 물가에 앉았습니다. 채비를 하면서부터가 낚시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다못해 저는 집에서 목줄에 바늘을 묶는 과정도 낚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낚시를, 내림낚시는 올림낚시와는 자세부터 다르죠. 어떤 분이 제 콘텐츠에 댓글에 왜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낚시를 하냐고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원래 전층 낚시의 기본 자세는 이렇게 가부좌를 하고 앉아서 낚싯대를 손에 쥐고 이게 준비 자세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조구사들이 좌대를 앉아서 이렇게 소자라고 그러죠. 소자. 그러한 좌대들을 시판을 하면서부터 그런 좌대들을 이용을 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긴 했는데, 어쨌든 전층 낚시의 기본 자세는 이렇게 가부좌로 앉아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시선이 찌하고 최대한 낮게 위치하는 것이 입질 파악을 하기도 더 좋기 때문에 저는 이 자세를 선호하고 이렇게 낚시를 하는 편입니다. 자, 우선 낚시를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내림 낚시를 처음 시작할 때 필요한 도구 중에 제일 먼저 클램프가 필요하게 됩니다. 클램프는 여러 가지 형태의 클램프들이 있는데, 저는 우동 테이프를 만들어서 클램프의 위에 부분만 이렇게 떼어서 여기에 부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좀 뒤져보면 여러가지 형태의 클램프들이 있고 가격도 좀 천차만별이죠. 하지만 모든 클램프가 그 기능은 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주머니 사정에 맞는 클램프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램프가 우선 필요하고요. 챔질 자세로 이렇게 있을 때 저는 요 강목에다가 준비 자세를 이렇게 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무릎 위에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저는 요 강목에다가 하기 때문에 이렇게 쿠션을 만들어 가지고 장착을 하고 낚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받침대인데, 기존에 시중에 이제 판매하고 있는 받침대들 보면은 이렇게 2절, 저는 2절을 가지고 있거든요. 2절이나 3절로 기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우선 이 첫 번째 요 제일 가장 긴 것이 기본 받침대인데, 이 받침대로 12척까지 낚시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 받침대를 너무 길게 사용하면은 낚시가 불편해요. 자, 일단 거치를 하고요. 자, 붕어를 잡아가지고 제압을 할 때, 랜딩을 할 때 원줄이 이 앞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너무 받침대가 길면은 여기에 원줄이 자꾸 걸려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 사용하면 불편하니까 본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낚싯대 길이에 맞는 받침대를 사용을 하는 것이 낚시하기가 편리합니다. 12척까지는 요 받침대 하나면 되는데, 보통은 80cm 짜리가 기본으로 들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짧은 것들이 들어있고 12척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연장을 해가지고 장착을 해서 낚시를 하면 되겠죠. 오늘은 11척으로 채비를 해보려고 하니까 요 기본 받침대 하나만 꽂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낚싯대가 필요한데, 우선 본인이 본격적으로 내림 낚시를 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층 낚싯대가, 내림 낚싯대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올림대를 이용해서 입문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우선 낚싯대 길이를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을 드리면은 10척에서 올림대로 따지면은 약 1.7칸 정도 되거든요. 10척에서 12척 사이, 12척이면은 2칸, 2.0칸 그 사이에 낚싯대를 이용을 해서 낚시를 입문을 하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너무 이 내림 낚시는 솔직히 2칸이면 올림 낚시에서는 굉장히 짧은 데지만 내림 낚시를 실제로 해보면은 2칸대도 그렇게 짧은 낚싯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긴 낚싯대를 선택을 해서 낚시를 하면은 힘들고 하니까 10척에서 12척 그 사이의 낚싯대를 이용을 해서 낚시를 입문할 것을 추천을 드리고, 내림 낚시를 구입을 하시게 되면 그 척수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내림 낚시에도 물론 올림 낚시에도 그렇지만 내림 낚시에도 낚싯대의 성질이 있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선조자급의 낚싯대를 이용을 해서 낚시를 입문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내림 낚싯대의 낚싯대 성질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선조자, 제일 빳빳한 성질을 가진 선조자, 그 다음에 제일 가장 부드러운 성질을 가진, 그러니까 많이 휘어지는 낚싯대예요. 그거를 동조자, 그리고 그 중간 형태를 본조자라 하는데, 제가 선조자급의 낚싯대를 권해드리는 이유는, 유료 낚시터를 가게 되면 나 혼자 낚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옆에 다른 분들도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제압이 잘 안 되는 부드러운 낚싯대로 낚시를 하면은 그분들한테 피해가 분명히 갈 겁니다. 랜딩할 때 붕어가 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큰 붕어가 입질을 해가지고 잡히게 되면은 막 휘젓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그분들한테 피해를 주고 채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선조자급의 낚싯대를 구입을 하셔서 낚시를 입문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왕 처음에 낚싯대를 구입을 하실 때 조금 투자를 해서 쓸만한 것을 구입을 하세요. 분명히 재투자를 하게 됩니다. 너무 저렴한 싼 낚싯대를 구입을 하게 되면 분명히 재투자를 하고 재구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낚싯대를 구입을 하실 때 좀 쓸만한 낚싯대를 구입을 하시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고, 되도록이면 조금 투자를 해서 가벼운 쪽의 낚싯대를 구입을 하세요. 내림 낚싯대는 가벼워야 합니다. 그래야 낚시가 편하고 더 재밌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낚시를 해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이 낚싯대는 제가 얼마 전에 새로 구입한 11척인데, 제가 11척, 12척을 가장 많이 낚시를 사용을 해요. 낚싯대를 11척이 지금 3대인가 4대 있는데 또 구입했습니다. 장비 욕심은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 하여튼 이 낚싯대로 오늘 채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낚시의 시작이니까 이 과정이 잘 돼야 낚시의 결과가 분명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채비라는 이제 낚시 줄을 연결하는 두 준비 과정이잖아요. 자, 일단 원줄의 선택.
원줄의 선택은 이 내림낚시에 적합한 종류의 원줄을 선택을 하셔야겠죠. 내림낚시의 원줄은 모노필라멘트 원줄을 사용하시는 게 기본이에요. 울림낚시 때 우리나라 울림낚시에 사용하는 카본으로 된 그 원줄을 사용하시면 내림낚시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비중이 물보다 그 카본 원줄은 무겁기 때문에 원줄이 당겨지고 물에 가라앉기 때문에 찌를 자꾸 가라앉힙니다. 찌맞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찌맞춤에 영향을 주지 않는 모노필라멘트 원줄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호수는 저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호수이긴 한데 1호 이상은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1호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은 낚싯대가 부러질 수 있어요. 제가 가장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게 본인의 낚싯대를 부러뜨리면서까지 강한 채비를 해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을 참 저는 미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원줄로 채비를 해서 낚시를 하면 낚싯대가 부러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낚싯대를 보호할 수 있는 밸런스를 맞춰서 채비를 하시도록 권장을 해드리고 싶고, 저는 0.85를 오늘 사용을 할 건데, 우선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자, 이 줄은 지금 3호예요. 3호인데 어떠한 낚시줄이든 3호면은 굉장히 강해요. 보면 보기에도 굉장히 이제 강해 보이죠. 굵어 보이죠. 손으로는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요. 이 강한 호수가 높고 강한 채비를 하시는 분들의 특성이 채비를 잘못해서 채비가 터져 나가니까 호수를 높여서 채비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잘못된 채비 방법 중에 하나가 채비에 매듭을 생기게 해서 하는 채비 방법을 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 보세요. 이 줄은 3호줄 굉장히 강해요. 이건 손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절대 맨손으로는 손가락을 파고 들어갈 정도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매듭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매듭이란 이렇게 묶는 게 매듭이죠. 자, 매듭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자, 별로 큰 힘을 주지 않아도 그냥 속 하고 터져 버리죠. 이렇게 원줄에 채비를 할 때 원줄에 매듭을 생기게 채비를 하면은 쉽게 터져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듭이 없는 방법으로 채비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방법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우선 이제 이 줄로 낚시를 하지만 잘 안 보여서 이제 이 줄로, 매듭은 이 줄로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이제 초리대, 이렇게 내림 낚싯대는 꼽기식으로 되어 있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속에 얇은 대들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일단 초리대에 연결하는 방법인데, 자, 긴 줄을 이렇게 잡고 짧은 줄의 끝자락을 이렇게 잡으세요. 그럼 이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죠. 여기에 손가락을 넣어서 3바퀴에서 4바퀴 정도를 돌려주세요. 저는 3바퀴를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 고리 안에 엄지손가락을 넣어서 긴 줄을 잡고 바깥으로 빼내세요. 그러면 이런 묶음 형태, 요런 올가미 형태의 모양이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보시다시피 긴 줄을 당기면은 조여들고 짧은 줄을 당기면은 풀리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초리대에 연결을 해야 원줄의 고유 원줄의 강도를 고스란히 이용을 해서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끝을 초리대 여기 묶어져 있는 매듭 부분에다가 걸어서 당겨주면 이렇게 조여듭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됐죠. 자, 이 부분은 요 끝에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한 5cm 정도 남겨놓고 잘라요. 나중에 풀 때 이렇게 잡고 풀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5cm 정도 남기고 자르고, 저는 낚시가 끝나면은 요 자세에다가 감아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5cm 정도 남겨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에 있는 얇은 이제 낚싯대들을 꺼내서 다음 낚싯대와 체결을 하면 되는데, 요 체결을 할 때 어긋나지 않게 반듯이 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손을 밑에 대고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넣어서 너무 꽉 조이지 않아도 되고, 약간 뽀드득 할 정도로 뭐 돌려도 되고 그냥 지그시 누르셔도 됩니다. 뽀드득 정도 하면은 낚시하면서 빠질 일은 없으니까 다음 것도 역시 어긋나지 않게 반드시 뽀드득 하고 느낌이 나요. 해보시면. 그 다음 때도 역시 뽀드득. 자, 이렇게 체결을 한 다음에 이제 원줄을, 이제 홀더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원줄을 잘라야 하는데, 낚싯대보다 10cm 정도 길게 커팅을 해주세요. 낚싯대보다 한 10cm 정도 길게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찌 멈춤 고무하고 찌 고무하고 이제 찌 멈춤 고무하고, 요거는 스토퍼라고도 하죠. 요것도 아무거나 사용하지 마시고 본인이 사용하는 낚싯대 호수에 맞는 그러한 크기, 그러한 사이즈의 스토퍼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이렇게 슬림한 거, 저항이 적은 제품, 이런 제품을 사용을 하시는 게 입질 표현에 도움이 됩니다. 뭐 누구나 그냥 잠깐만 생각해 보면 벌써 알겠죠. 이 찌고모도 역시도 이렇게 슬림한 제품을 사용을 할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이 제품은 한승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찌고무인데, 제가 사용해 본 것들 중에서 가장 저한테는 좋았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저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승에서 나오는 찌고무 중에 S자 가장 작은 거, 요게 이제 다른 찌 다리의 굵기가 여러 가지잖아요. 웬만한 찌 다리는 다 타이트하게 잡아줘 가지고 이 제품을 권장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찌 스토퍼를 끼울 건데, 위에 3개, 그 다음에 찌고무를 끼운 다음에 밑에 2개, 이런 식으로 끼우시면 돼요. 가장 처음에 끼우는 이 스토퍼의 용도는 수심을 측정을 하고 그 수심을 표시해 놓는 그런 용도입니다. 이렇게 끼워서 원줄로 옮겨 놓으면 이렇게 원줄에 옮겨지죠. 3개를 꽂고, 자, 이때 이 스토퍼를 원줄 위로 밀어 올려야 되잖아요.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움직일 때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밀어 올리게 되면은 열이 발생할 거예요. 마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이 약해져요, 강도가. 그래가지고 낚시하다 보면 그 부분이 터져 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올리면 안 돼요. 조금은 올리더라도 그냥 올리면 안 되고, 저는 이제 코에 기름 있죠, 콧기름을 발라서 옮겨주세요.
그러면 마찰 없이 잘 움직이거든요. 콧기름을 항상 발라서,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소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원줄이 터져 나가는 부분 경우가 반드시 생기니까 꼭 콧기름을 발라서 움직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위에 3개, 그 다음에 찌고무, 자 밑에 두 개 이렇게 끼워 주시면 돼요. 위에 부분, 이제 위에 3개 꽂은 거 외에 나머지 것들은 이제 찌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위에 3개, 2개, 밑에 2개 꽂았다고 보고, 이 줄은 저는 이제 없애버려야 되니까 이렇게 끼웠다고 가정하고 채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찌 맞춤을 할 때, 또는 목줄을 연결할 때 사용할 홀더라고 하죠. 홀더, 편납 홀더를 연결을 해야 하는데, 제가 원래 사용하는 홀더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여기에 원줄이 연결되고 편납을 감고 요 끝부분에 목줄을 연결하고 요 고무로 덮으면은 연결이 되는 그런 홀더거든요. 근데 요 줄이 두껍고 굵어 가지고 저것으로 하면 연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요걸로 연결을 하도록 할 것이고, 자, 인터넷을 보면은 홀더를 연결하기 전에 이 원줄 자체에다가 편납을 감기 위해서 어떠한 뭐 소품을 또 연결하고 이렇게 채비하는 그러한 방법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 방법은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가장 저항을 줄이고 마찰 저항도 줄이고 가장 깔끔하고 간결하게 채비를 하려면 편납 홀더를 직결로 연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그 방법은 하지 않고 원줄 끝에 직결로 홀더를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편납 홀더의 위치는, 그러니까 원줄의 길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원줄의 길이는 너무 짧게 매도 불편하고 너무 길게 매도 불편해요. 낚시가 가장 보편적으로 편하게 낚시를 할 수 있는 원줄 길이는 요 손잡이와 낚싯대가 연결되는 요 부분에다가 홀더를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 방법인데, 연결할 고대 낚시줄을, 원줄을 잡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두 줄을 이용한 두 줄 연결 방법인데, 한 줄로 연결하는 것보다 강도가 몇 배가 더 올라가는 방법이니까, 자, 이 방법으로, 자, 이렇게 접은 원줄을 홀더 구멍에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두 줄이죠. 두 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 원줄을 묶어주세요. 자, 묶어서 잡아 당기기 전에 이런 상태가 되죠. 이 상태에서 요 구멍에다가 요 편납 홀더를 넣어서 빼내는 겁니다. 이렇게 넣어서 빼내세요. 자,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된 건데, 모노필라멘트 원줄은 코팅이 되어 있어서 조금 뻣뻣한 경향이 있거든요. 미끌릴 수 있으니까 요 끝에다가 우리 바느질 할 때 마감하는 그 매듭 있잖아요.
그것을 요 끝에다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끝에 바깥쪽에 매듭을 만들어서 자, 2-3mm 정도 남기고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간결한 채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낚시는 바로 이 부분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꼼꼼하게 이 과정까지 오시면 채비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찌맞춤을 이제 할 건데, 자, 이렇게 원줄에 매듭이 없는 방법으로 낚싯대에 원줄을 연결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는 이제 찌맞춤을 하고 수심 측정만 하면은 이제 낚시가 시작이 되는 거고,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팔자 매듭이라는 거 있잖아요. 팔자 매듭도 매듭이에요. 일반 매듭보다는 약간의 강도는 더 있지만 팔자 매듭도 매듭이기 때문에 그 매듭법도 이렇게, 저는 지금 0.85 원줄을 걸었거든요. 이런 얇은 가느다란 원줄에 매듭이 있는 방법으로 연결을 하면은 이 원줄이 가지고 있는 고유 강도를 다 발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 방법으로 채비를 하시기를 권장을 드려요. 자, 목줄은 원줄의 절반인 호스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저는 0.45 목줄을 길이는 45cm, 바늘의 호수는 4호입니다. 4호를 외바늘, 저는 외바늘 낚시를 하니까 외바늘로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홀더는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요 고무를 내리면은, 덮어버리면은 연결이 되는 그런 홀더인데 좀 굉장히 편해요. 인터넷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동네 낚시점에는 없더라고요.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을 했는데 좀 뒤져보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하고, 목줄의 길이는 기본이 40cm 이상이라고 저는 이상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여름철에는 하우스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45cm 짜리 목줄을 내내 사용을 해요. 이 정도 길이의 목줄을 사용해야만 슬로프를 자유롭게 줄 수 있기 때문에 45cm 짜리 목줄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찌맞춤을 할 차례인데, 오늘은 이 찌를 사용을 해 볼게요. 자, 찌를 보면은 찌의 길이도 각양각색이고 이 목의 개수도 각양각색이잖아요. 우선 저는 찌맞춤하는 목수를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이 찌의 무게중심을 일단 찾아요. 자, 무게중심을 찾은 다음에 요 글씨 있는 요 부분이 무게중심이거든요. 이 찌는 이 하단 다리 부분은 무시하고 찌톱에서 요 무게중심의 절반인 부분 정도를 찌맞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찌는 육목 찌맞춤을 하면은 아마 좋은 입질 표현을 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육목 찌맞춤을 하면 되는데, 저는 좀 강렬한 그 입질 표현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찌맞춤을 기본 찌맞춤이 육목을 한 다음에 한 목 정도 더 물바깥으로 나오게 찌맞춤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6목을 하거나 7목을 하거나 상관은 없어요. 저는 7목 찌맞춤을 하겠습니다. 요 색깔이 저는 제 눈에는 잘 보여서 7목으로 찌맞춤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의 내림 낚시를 해오셨던 분들 중에 이런 상황을
분명히 겪었을 거예요. 찌맞춤을 분명히 했는데 낚시를 하다 보니까 찌 맞춤목이 바뀌는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차의 온도와 물의 온도가 서로 다르잖아요. 자, 모든 물체는 온도에 의해서 부피가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현상이 있는 걸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그 현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찌를 낚시할 곳에 물에 10분 이상 담가 놓는 거예요. 이렇게 수심 측정용 고무를 부력 증강제 없이 그냥 던져서 담가 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10분 정도 담가 놓으시면 되는데, 뭐 이때 떡밥도 개고, 뭐 흡연하시는 분들은,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담배도 한 대 피우시고, 같이 오신 분 있으면 대화도 좀 하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될 건데, 저는 떡밥을 갤게요. 떡밥을 아주 소량만 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노지 낚시에서는 옥수수 계열 아주 소량만 자, 이렇게 아주 조금 소량만 미끼를 자, 이렇게 물이 스미도록 방치해 놓고, 지금 10분이 이제 훨씬 지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찌맞춤을 하도록 할 건데, 우선 이 찌의 위치가, 찌맞춤할 때 찌를 어느 위치에 놓고 찌맞춤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낚시할 곳의 수심에서 약 5-60cm 정도 바닥에서, 그러니까 바늘 끝이 바닥에서 5-60cm 정도 뜨게 해놓은 상태에서 찌맞춤을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수심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 사이즈로 투척을 하면은 이제 사선이 많이 져가지고, 그러니까 찌가 가라앉을 정도의 수심 측정 고무를 바늘에 다 끼워가지고 대략적인 수심을 우선 찾아야 합니다. 본인이 자주 가는 낚시터는 낚시터 수심을 알잖아요, 대략적으로. 그런 곳에서는 적정한 위치에 찌를 올려놓고 찌맞춤을 하면 되는데, 수심을 잘 모르는 곳에서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략적인 수심을 찾았다면 이제 찌를 50에서 60cm 정도 내려놓은 다음에 찌받침을 하면 됩니다. 지금 편납을 감아서 던진 상황에서 오목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태니까 편납을 더 잘라서 원하는 맞춤목이 나오도록 찌받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척을 하고 찌가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을 목내림이라고 하잖아요. 목내림이 되는데, 내림낚시 찌맞춤은 목내림이 끝나고 정지하는 모습을 보고 찌맞춤하는 것이 아니고, 낚싯대를 당겼다 놓아서 찌가 가라앉았다 상승해서 되돌림이 된 후에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찌맞춤을 해야 합니다. 지금 6목 반 정도 나오니까 조금 더 자르면 될 것 같아요. 자, 찌를 당겼다 놓아 보니까 찔목 완전 노출로 지금 찌맞춤이 이제 찌맞춤이 끝났어요.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찌맞춤이 됐으면 이제 수심을 측정, 내가 낚시할 곳에 수심을 측정을 해야 하는데, 내림낚시에서는 이제 많이 좀 중요한, 낚시 과정 중에서 많이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찌가 멈춰 서면은 배를 당겼다 놓아서 되돌림이 되고, 멈춰 섰을 때 찌 맞춤목을 보고 찌 맞춤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가 원했던 찌 맞춤목이 찌 맞춤이 됐으면 이제 다음 과정은 수심 측정을 할 과정입니다. 내림낚시에서 수심 측정은 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수심 측정을 하려면은 이렇게 부력 중강제, 찌가 사선 입수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력을 높여서 수직의 수심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런 부력 중강제가 필요합니다. 시중에 낚시점에 가시면은 팔기도 하고 구입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으니까 꼭 이 수심 측정용 부력 중강제를 이용을 해서 수심을 측정을 하시길 바래요. 자, 부력 중강제를 끼우고, 자, 부력 중강제와 이 수심 측정 고무에 부력을 한 번은 맞춰 넣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다음 사용을 할 적에는 이제 부력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만 하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최초에 한 번은 맞춰야 되는데, 약간 무겁거나 찌끝이 보일 듯 말 듯 할 정도의 부력을 맞춰 놓으면 무난합니다. 자, 이렇게 수심 측정용 부력 증강제하고 수심 측정 고무에 부력을 한 번은 맞춰 놔야 되는데, 지금 살짝 잠겼죠? 잠겼는데 지금 카메라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한테는 보이는데, 찌가 수면에서 살짝 잠겨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살짝 잠겨 있거나 찌끝이 보일 듯 말 듯 할 정도로 맞춰주면 무난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찌를 조정해 가지고 찌끝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 이제 바늘이 바닥에 닿은 것이니까 그 수면을 찾아서 표시를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찌를 올려서 한 목이나 두 목, 그 정도의 수심이 나오는 수심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목이 나오는 수심을 찍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낚싯대를 평평하게 놓은 다음에 원줄을 당기면은 요 탄성 때문에 좀 늘어나거든요. 원줄이. 그러니까
당기지 말고 편안하게 원줄과 일치시킨 다음에 찌가 표시됐던 부분에다가 맨 위에 끼워 놓은 자, 이렇게 삽목에다가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제 요 수심 측정 고무는 놔두고 확인을 한 번 더 한두 번 해야 되니까 여기서 찌를 움직여서 찌가 일목이 나오도록 움직여 놓은 다음에, 자, 일목이 나오게 하려면 자, 표시해 놓은 것과 일목이 일치하게 해놓고 투척을 하면 되겠죠. 11시, 12시, 1시 방향에 수심을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자, 여기는 두목판, 1시 방향은 세목, 열두 시 방향은 한모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바닥이 고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깊은 곳이 표시된 곳이 한목이니까 제일 깊은 곳을 기준으로 수심을 측정하고 낚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한목에 지금 이 정도면 한 3, 4cm 정도 수심이 차이가 나는 건데 좀 안 좋네요, 바닥이. 자, 이렇게 한목을 표시를 하고 부력 증강제와 측정 고무를 빼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순서는, 마지막 순서로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설정은 뭐냐면은 이제 슬로프를 줘야 돼요. 내린 낚시는 슬로프 낚시예요. 슬로프를 주지 않으면 허참질이 원인이 되고 긴장감이 많기 때문에 붕어가 잘, 입질은 들어와도 붕어가 잘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슬로프를 줘야 낚시가 됩니다. 슬로프는 찌를 올리면 슬로프를 주는 것인데, 슬로프의 기준은 찌 맞춤한 찌 맞춤목을 기준으로 시작이 돼요. 자, 이렇게 찌 맞춤한 찌 맞춤목을 기준으로 울리기 시작하면서 슬로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찌는 지금 어디에 던져놓든 실목이 표시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실목 찌 맞춤을 했으니까 찌를 보고는 채비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심 측정을 절대 수심을 찾은 다음에 그 수심 측정한 수심 측정선을 기준으로 찌를 움직여서 슬로프를 줘야 하는 겁니다. 자, 실목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채비를 던지면은 수직으로 일자인 채비 정렬이 될 겁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바늘이 바닥에 닿지 않을 거지만 그냥 바닥 끝이 바늘에 닿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한 채비 구성에서 찌를 올리면은 원줄이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원줄이 내려가면 봉돌이 봉돌이 내려가면서 이 슬로프가 생기는 거예요. 슬로프란 이 경사를 얘기하죠. 그 경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납이 바닥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경사가 이제 만만해지는 거죠. 자, 여기서
노지 낚시할 때 슬러프는 15cm 정도 저는 주고 낚시를 시작을 해요. 지금 해지기 직전인데 아마 15cm에서는 후킹이 잘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15cm에서 낚시를 시작을 해볼게요. 이 자가 15cm짜니까 이 부분까지 올려서 수심 측정선하고 일치시키면 15cm의 슬로프를 주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부분까지 올려서 이 칠목에서부터 15cm 지점까지 지금 수심 측정선과 일치하게 해놓은 15cm 슬로프를 준 상태입니다. 자, 한 가지, 찌를 슬로프를 주고 위에 거를 위로 올라가지 않게 고정해주고 밑에 거는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고정해주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이때 이 스토퍼를 딱 붙이지 말고 이 정도 5mm 정도 띄어 놓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이 찌의 스트로크가 좋습니다. 항상 이 상태로 낚시를 하셔야 돼요. 딱 붙이면은 찌의 스트로크가 요 스토퍼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 찌 표현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5mm 정도 이렇게 띄워놓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낚시를 해야 합니다. 붕어들이 입질을 할지 모르겠는데 낚시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개놓은 구루텐으로 기본적으로 투척은 스트레이트로 그냥 일자로 쫙 투척을 하시면 돼요. 접어치기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되니까 기본적으로 일자로 쫙 던지세요. 찌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붕어들이 좀 많이 라이징을 하고 있는데 입질을 해주려나 모르겠어요. 자, 지금 찌 움직임이 생겨났죠. 종어인지 뭐 잡곡인지 모르겠는데, 낚시를 시작하기 전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내림 낚시를 빨리 익히려면은 챔질을 익혀야 돼요. 약한 챔질을. 내림 낚시는 뭐 울림 낚시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챔질이 세면은 낚시 실력이 빨리 늘질 않아요. 챔질이 약해야 이렇게 섬세한 채비를 할 수가 있고, 그래야 붕어의 첫 번째 입질을 찌가 표현하고 그 모습을 보고 챔질을 해서 낚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챔질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제 영상에 챔질법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그 영상 보시고 챔질 연습 많이 좀 하셔야 할 거예요. 이 세상에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즐거운 낚시를 즐기시려면은 챔질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개중에 보면은 챔질이 세서 채비가 자꾸 터지니까 채비를 자기 챔질에 채비를 맞추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낚시가 늘지 않아요. 채비에 챔질을 맞춰야지. 챔질이 세서 자꾸 원줄이 채비가 손상되고 하면은, 자, 지금 찌 움직임이 생겨났는데, 지금 여기 강가라 닭고기가 되게 많아요.
붕어가 들어올 때까지 밥을 계속 투척을 해줍니다. 이렇게. 자, 무언가 와서 미끼를 지금 던지고 있는데 툭 떨어지는 동작이 나오면 입질이니까 굉장히 작은 아주 작은 붕어, 뭐 그리 작지도 않아요. 여섯 치 정도 돼 보입니다. 바늘빼기를 이용해서 보내주고 빨리. 지금 입질이 그리 좋은 입질은 아니었는데 한두 마리 더 입질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원줄을 투척을 하게 되면은 원줄을 가라앉히고 채가 직립할 수 있게 표면 장력을 떼준 다음에 목내림을 지금 입질했네. 아이고, 납자루입니다. 납자루. 납자루. 요렇게 작은 붕어나 이런 어종이 잡혔을 때 바늘빼기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해주면 빠져요. 쉽죠? 손으로 만지면 손에 비린내 냄새 나니까 저는 이렇게 바늘빼기를 이용을 합니다. 납자루가 있다는 얘기는 물이 깨끗하다는 얘기인가? 이런 녀석들이 입질이 되는 거네요. 자,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하면 빠져요. 입질을 받았으면 잡고기가 많은 곳에서의 낚시는 조금 피곤하긴 합니다. 내린 낚시는 모든 입질이 다 티에 표현이 되기 때문에 조금 피곤하긴 합니다. 참 하나 이제 얘기 못하 빼먹은 게 있는데요. 낚시할 때 낚싯대를 물에 담그게 되잖아요. 그 담그는 정도는 초리대 하나 정도
초입대가 물에 잠길 정도의 잠김이면 됩니다. 너무 많이 잠기면 물의 저항 때문에 챔질이 늦어지게 되니까 초입대 한 개만, 초입대만 물에 잠겨 놓고 낚시를 하면 무난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하우스 시즌이 돌아오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이 섬세한 채비를 가지고 낚시를 해야 되거든요. 하우스 채비는, 하우스 낚시는. 그러니까 챔빌 연습을 좀 많이 해서 솔직히 몇 회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챔빌은 노력을 하면은 바꿀 수 있는데 노력들을 안 해서 바뀌지 않는 것이니까 제 컨텐츠에 챔빌법 나와 있는 거 보시고 챔빌을 빨리 완성시켜 가지고 재미있는 낚시들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밤낚시 촬영 준비가 안 돼서 여기까지 하고 해야 되는데 붕어가 한 마리 더 잡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아주 작은 붕어가 한 마리 나왔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모두 즐거운 낚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